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대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주요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최대 경합주인 펜실바니아에서 해리스 캠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6일 현지 시각 펜실바니아 민주당 지도부 및 당직자 2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라델피아와 그 교외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해리스 캠프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펜실바니아는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민주당은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및 그 주변 교외 지역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흑인과 라틴계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캠프가 이들 유권자를 겨냥한 전략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흑인과 라틴계 민주당 지도부는 해리스 캠프 관료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유색인종 유권자들을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역 행사 참여를 확대하고 대리인 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리스 캠프의 펜실바니아 선거 매니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펜실바니아 동부의 피츠버그 출신으로 필라델피아의 정치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흑인 여성으로 필라델피아 시장에 당선된 셰릴 파커를 해리스 선거 캠프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파커 시장은 범죄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통해 흑인 유권자들과 노동자층 백인 남성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해리스 캠프가 이들 유권자들을 겨냥한 선거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실바니아 민주당 내부에서는 펜실바니아 전략이 엉망진창이고 실망스럽다는 혹평도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가 승리하더라도 이는 캠프 전략 덕분이 아닌 얻은 승리일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캠프의 전국 매니저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는 성명을 통해 해리스 후보의 유색인종 유권자 지원 활동이 공화당보다 강력하다고 반박하면서 해리스 후보가 펜실바니아 전역을 적극적으로 돌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약 6조 1,700억 원 규모의 추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근로자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로 약 6만 명 이상의 대출자들이 학자금 부채에서 해방될 예정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총 500만 명의 대출자에게 1,750억 달러, 약 240조 원의 학자금을 탕감했으며 그중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대졸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해리스 후보는 이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러한 학자금 탕감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특정 대졸자들에게 차별적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행사가 17일 진행되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LA 카운티 보건국과 공동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민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신분증이 없어도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카드를 지참할 것을 권장했으며 이번 행사는 가을철 찬바람과 기온차로 인한 건강 위험을 경고하며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주년을 맞은 대규모 지진 대비 훈련 쉐이크아웃이 17일 오전 10시 17분에 실시되었습니다.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내 주요 정부기관, 비즈니스, 학교들이 참여하였으며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라프, 커버 앤드 홀드온 방식을 통해 60초 동안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법을 익혔으며 올해는 약 1,05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였고 라카운티에서만 340만 명이 등록하였습니다. 혈당 급상승으로 혼수 상태 위험이 가능하고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할 과일 1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체중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체내 포도당의 25%를 소모하는데 당뇨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가 포도당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혈중 인슐린이 과도하게 쌓이면 치매와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도 더 많이 축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도파민 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식이 뇌의 정상적인 회로를 망가뜨리고 마약 중독과 유사한 보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당뇨를 예방하려면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당류가 적다고 생각하기 쉬운 식품도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 치솟아 혼수 상태로 올 수 있는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과일 1위는 단감입니다. 단감은 과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과일로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강제 수사를 시도했으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된 영장이었을 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영장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의 초기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야권은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이번에는 불법 여론조사 의혹인 명태균 의혹이 추가되었습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했다며 국민적 분노와 정의보다 김 여사 기분이 우선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두고 차폭령, 검찰처장 등의 패러디가 난무하다고 비꼬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의로 수사 대상 의혹이 기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났고 공천 개입 의혹과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카더라 수준의 추측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방탄을 비판하면서 김 여사 방탄을 자처하는 것은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17일 폰희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글을 쓰며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고 전하며 노벨문학상 수상 후에도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새 소설을 집필 중이며 내년 상반기쯤 신작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온화합니다. 낮 기온은 약 70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밤에는 62도까지 내려갑니다. 오전에는 약간의 이슬비가 있었으나 오후에는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은 낮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고 있으며 시속 8마일, 습도는 65%로 비교적 높아 공기가 약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의 강수 확률은 약 20%로 비가 내리더라도 매우 적은 양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며칠 동안은 하늘이 더 맑아지고 낮 최고 기온은 75도까지 오르며 야외 활동에 좋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